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에코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거의 다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LS 에코에너지에 대한 사업들, 그리고 사업들에 대한 모멘텀, LS 전선이 LS 에코에너지 지분을 매입하는 이유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궁금증들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점이 있으시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까지의 이슈 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라고 한다면은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LS 에코에너지가 2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를 했었죠. 이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과 미얀마에 자회사를 두면서 이 전력 통신 케이블을 제조 판매하고 있었고, 그리고 신사업으로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를 사업을 한다라고 밝힌 기업이죠.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 2030년부터 매출이 잡히기 시작을 하고, 히토류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이 잡힌다라고 하죠. 일단 기존 사업에 대한 모멘텀, 초고압 케이블이라든지 배전 케이블, 통신선, 벅스터트 같은 모멘텀 같은 경우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재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제8차 전력 개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전력 인프라망 구축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지금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도시화율을 50% 이상 달성 계획에 수립 중에 있고요. 그렇다면 이 도시화율 증가에 맞춘 이 전력통신 케이블 수요 증가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AI 산업 발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AI 성장과 함께 이 기존 데이터 처리보다 15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이 데이터 센터 투자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이 전력을 6배 이상 더 잡아먹는다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이 전력 통신 케이블이 더 필요하게 될 수가 있겠고, 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만큼 이 기존 사업인 전력통신 케이블과 상당히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히토류 같은 경우는요, 첨단 산업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항공방산, 그리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만큼 상당히 전략 자산이에요. 사실 히토류라고 한다면은 희귀한 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사실 희귀한 흙보다는 거의 지구 지각에 많이 좀 매장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히토류 생산량 1위 국가가 중국이죠. 현재 미국에서는 중국의 성장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이 트럼프 때는 무역 전쟁, 그리고 바이든 때는 반도체 수출 금지를 했었죠. 그리고 다시금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다시금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전쟁을 좀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중국 같은 경우 전략 자산이 히토류를 무기화하고 다른 국가의 수출을 금하는 전략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 히토류 의존도가 이 중국의 80% 이상 달하는 만큼 중국 의존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중국이 수출을 금하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하지만 LS 에코에너지는 이 베트남 광산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공급망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고 있고요. 사실 근데 히토류 같은 경우 LS 에코에너지가 어떻게 지금 추진 중에 있냐라고 해본다면, 히토류 중에 이 네오디뮴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이 네오디뮴이 이 붕소와 철을 합금해서 만든 것이 네오디뮴 연구 자석이에요. 히토류 사업을 통해서 이 네오디뮴 연구 자석을 좀 만들어내겠다라는 뜻을 좀 내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네오디뮴 연구 자석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이 전기차 구동 모터나 아니면 내연 기관차 모터나 풍력 발전 모터, 가전제품 등의 모터, 그러니까 여러 활용 분야의 모터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풍력 발전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풍력에 대한 산업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 활용이 되다 보니까 네오디뮴 연구 자서 상당히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현재 중동 정세가 또 악화가 되고 있죠. 이스라엘과 그리고 후티 반군이 뭐 서로 미사일을 쏘고 막 그런다라고 하는데 지금 중동에서도 상당히 악화 일로를 좀 걷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천연가스나 이 석유 같은 자원들에 대해서 이 공급망이 좀 악화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인 풍력이나 태양광 등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이 해상 풍력 발전을 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저 케이블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사실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 해상 풍력으로 이 전기를 육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필수적이긴 하지만 한 가지 더 용도가 있습니다. 바로 통신 케이블의 역할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 현재 99% 인터넷 통신 같은 경우 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통신이 오고 가고 한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해저 케이블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실제로 그 2분기 실적 발표를 한 바가 있었었죠. 잠정 공시를 좀 한 바가 있었는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2분기 잠정 실적을 좀 발표를 했어요. 1분기에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 24% 정도 증가가 되었고 영업이익은 147%가 증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당기 순이익만 해도 1분기 대비해서 2000%나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점에 있어서 LS 에코에너지가 주가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이 상승의 길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술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에코에너지 지금 주가를 보자라고 한다면 사실 이 잠정 실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게 나온 흐름을 좀 보여줬지만 주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윗꼬리가 달린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고가 부근은 1%까지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는 2%까지 좀 하락을 했다. 이러한 뜻은 결국에는 어떠한 것이 좀 내포가 되어 있느냐라고 해본다면 아마 이 트럼프 리스크가 좀 내포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바이든이 후보 사퇴를 하고 해리스에게 넘겨준 상황이죠. 근데 사실 해리스의 후보도 마찬가지로 트럼프를 이기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전망이 좀 악영향 쪽으로 가는 전망이 상당히 많죠. 이러한 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 LS 에코에너지의 주가도 좀 나타내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곳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며칠 전에도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만약에 지지가 일어나면서 다시 상승을 해줄지가 관건인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 이 구간 이 지지라인을 이탈할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LS 에코에너지 분명하게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궁금한 점들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데이어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